정말 많은 여자들이 어떻게 연애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연애를 시작하고 유지하다 보니 내적으로는 고민이 많아지며 외적으로는 남자와 갈등을 반복하면서 연애를 힘들어하고 연애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연애가 쉬워지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신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연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연애 잘하는 여자와 연애 못하는 여자의 결정적 차이 중 하나는 연애 못하는 여자일수록 여자 자신이 드세고 이기적이며 고집 센 것을 연애를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관계에서 거칠게 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좁은 안목으로 고집 부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은 솔직하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정당한 관점으로 생각한다고 우기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큰 갈등을 겪으며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자 자신보다 연상인 남자, 지능과 경제력이 높은 남자를 연애 결혼 상대로 선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서 세상 경험이 많고 장기적,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으며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람 보는 안목이 높아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녀 사이의 구도가 처음에는 남자가 먼저 다가가며 여자의 호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썸 단계나 연애 초반에는 여자 자신이 드세고 이기적이며 고집을 부리는 행동을 해도 그것이 통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논리적, 경험적으로 남자에게 밀리며 심지어 남자에게 휘둘리면서도 여자 자신이 연애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남자의 사랑이 식었다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연애 잘하는 여자일수록 부드러우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고 사고방식이 유연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드럽기 때문에 더 보호해주고 싶고 여성스럽게 느껴지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반응이 좋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대화, 연락, 만남, 여행, 심지어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남자 자신도 모르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사고방식이 유연하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며 건강하고 오래가는 연애를 할 때가 많습니다. 둘, 연애 잘하는 여자와 연애 못하는 여자의 결정적 차이 중 하나는 스킨십과 잠자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말 많은 여자들이 스킨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잠자리는 언제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큰 성인이라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치지 않으며 위생과 피임을 조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마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스킨십과 잠자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애 못하는 여자일수록 세 가지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은데 첫 번째는 스킨십 해준다, 잠자리 해준다는 식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만나건 여자 자신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서 마치 밥을 먹을 때 밥 먹어준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깨작거리거나 반찬 투정을 하는 태도로 자신은 물론 같이 식사하는 사람의 밥맛까지 떨어뜨리고 공부를 할 때 공부해준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학생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과 잠자리를 최대한 미룬다 또는 심지어 결혼 이후에 한다는 식이기 때문에 아끼다 똥이 되거나 사전 점검 없는 결혼으로 인해 괴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 초보가 고속도로나 장거리 여행을 하기 전에는 집 주변부터 조금씩 자주 운전 연습을 하고 간편하게도 살짝 박아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기 싫어서 운전면허를 따놓고 장롱면허로 지내다가 고속도로나 장거리 여행을 시도하면 시행착오 정도가 아니라 사건 사고가 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스킨십과 잠자리를 무작정 더럽고 추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경직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자들이 괴로운 연애, 괴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원인 중에는 돈 문제도 아니고 성격 차이 문제도 아니고 속궁합 문제일 때가 많은데 그 속궁합 문제는 대부분 남자의 육체적, 기능적 문제일 때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여자 자신의 정신적 문제일 때가 많은데 그 핵심은 대부분 살아오면서 겪은 교육, 경험 등으로 인해 스킨십과 잠자리를 무작정 더럽고
추한 것으로 생각해서 여자 자신도 모르게 경직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여자는 여자 자신대로 몰입하지 못하고 즐겁지 않아서 괴로우며 남자는 남자대로 남자 자신이 재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셋. 연애 잘하는 여자와 연애 못하는 여자의 결정적 차이 중 하나는 연애 못하는 여자일수록 공감, 느낌, 설레임 등의 감정적인 대화를 지나치게 중요시 여길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진짜 알아둬야 할 것 중 하나는 여자들끼리 대화하면서 자주 하는 방식인 무작정 공감하기, 무작정 편들기는 좋은 남자일수록 하면 안 되는 대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남자일수록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대화를 아무나 올바르지 못함으로 느끼기 때문에 거부감과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대화 방식 중 무작정 공감하기, 무작정 편들기는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나 하는 대화 방식일 때가 많기 때문이며, 실제로 남자가 여자의 몸만 얻으려 할 때 쓰는 대화 방식이 무작정 공감하기, 무작정 편들기로 여자에게 아부하고 비위를 맞추는 것임을 연애 경험 많은 여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는 한평생 동안 남자들끼리의 대화, 운동, 군대, 회사 등에서 해왔던 대화 방식은 해결, 정보, 재미, 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대화량 자체가 많고 침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여자 자신도 모르게 대화 자체를 감정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자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남자가 알아야 하고, 사소한 것도 서운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기도 하며 겉과 속이 다른 대화 방식으로 남자를 지치고 질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연애 잘하는 여자일수록 부드럽게 말하되 소신 있고 솔직하게 말하며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특히 진짜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침묵을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들은 잘 알겠지만 연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남녀 사이의 만남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썸 단계, 연애 초반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가족 중에 제일 친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기 또는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약간은 신경 쓰면서도 여자 자신의 할 일을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연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만남에서는 썸 단계, 연애 초반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려 할 것이 아니라 여자 자신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침묵할 때 남자도 편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계 최정상급으로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주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한다라는 대답을 할 때가 많고,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하냐는 질문에 그냥 숨 쉰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진짜 잘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부드럽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지 않으며 거칠지 않은 것처럼, 연애를 잘한다는 것 또한 그냥 함께 대화하고 연락하며 만나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